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FBI와 그리고 의회가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있는데 트럼프의 측근들이 러시아 고위 정보 측과 선거 전 당시에 연속적으로 접촉을 했는가의 여부입니다. 이 접촉을 했는가 아니면 안 했는가 이 문제를 놓고 언론사, 화이트하우스, FBI, 의회가 모두 뒤얽혀서 사실 규명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에 뉴욕타임스와 CNN이 트럼프 측근들이 러시아 정보 측과 연속적인 접촉을 벌였다 하는 사실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이트하우스가 이 보도를 garbage,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 공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알고 보니까 화이트하우스가 FBI에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좀 말해달라 하는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FBI가 이 부탁을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규정 위반이기 때문이라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러시아 게이트 문제, 언론들의 보도 근거는 무엇인지, 화이트하우스의 부인의 근거는 무엇인지, FBI의 거부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의회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꽤 복잡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CNN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함께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은 선거 전 당시에 트럼프의 측근들 중에 복수의 사람들이 러시아 측 정보 요원과 연속적으로 접촉을 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의 그 러시아와 푸틴에 대한 미소작전 여러 가지 의심을 지금 받고 있던 차이에 이 뉴스가 당연히 눈에 번쩍 띄는 뉴스였습니다. 언론사의 보도 근거는 무엇인가? FBI 쪽에서 복수의 소수에 의한 것입니다. 그 근거는 FBI가 러시아 정보 요원에 대한 일상적인 통신 감청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대화 상대가 엉뚱하게 트럼프 측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벌이게 됐는데 그 조사 내용 또 대화 내용은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수의 트럼프 측근들이 연속적으로 간택을 했다. 화이트하우스의 입장이 일단 곤란해졌습니다. 그 후에 화이트하우스의 비서실장인 라인스 프리버스가 FBI 고위층과 대화를 했는데 그 보도 내용이 overstate 됐다, 과장됐다는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프리버스 비서실장이 FBI에게 그러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좀 말해달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부탁인지 압력인지 여러 가지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나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이 이것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고 그 이유는 수사 진행 사안에 대해서는 FBI가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법무부의 규정상 FBI가 화이트하우스와 민감 사항에 대한 접촉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위반이 된다. 그런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FBI의 거부 사실이 오늘 내부 제보에 의해서 다시 또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CNN, USA Today, AP통신, 허핑턴 포스트 주요 언론들이 모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꼬이니까 화이트하우스의 션 스파이서 대변인이 나와서 언론들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시 또 공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우리는 그 기사를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즉 FBI에게 사실을 말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뿐이다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사 측에서는 FBI가 무슨 PR 회사도 아니고 수사기관인데 여기에다가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화이트하우스와 FBI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은 첫 번째로 그 pending investigation,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나 대화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가능한가? 단지 법무부 장관, 차관, 그리고 화이트하우스 쪽에서는 카운슬, 그러니까 대통령 고문 아니면 부고문, 그리고 대통령 또는 부통령, 이 사람들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또 두 번째 내용은 그 내용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중요한 사안이어야 한다. 그런 점을 또 못 박아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9년도 법무부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이 다 위반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우선 커뮤니케이션 상대역이 비서실장과 FBI 국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하는 그런 위반도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화 상대가 처음에는 화이트하우스의 다른 미팅에서 FBI 부국장인 앤드루 맥케이블과 화이트하우스의 비서실장인 라인스 프리비어스와의 사이드라인에서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이트하우스가 처음에는 사실 오더를 했습니다. 즉 FBI 부국장이 화이트하우스 비서실장에게 먼저 전화를 했다. 그리고 언론 보도가 과장이 됐다고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말을 다시 바꿔서 비서실장이 부국장에게 접촉을 했다. 그리고 FBI 제임스 코미 국장에게도 접촉을 했다. 그래서 부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근들이 러시아 정보와 연속적인 접촉을 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 과장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말해달라 하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FBI 국장이 이제 이것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이고 커뮤니케이션 규정에 위배가 되기 때문이다 하는 이유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언론과의 싸움,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사실은 세계적인 화제거리로 올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사 기자들을 앞에 놓고 dishonest people, 부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얼굴을 대놓고 공격을 했고 fake news,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라고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비서실장은 언론 보도를 가리켜서 garbage다,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반해서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의 러시아 관련 기사를 계속해서 터뜨려 왔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의회가 또 있죠. 의회의 상원 하원 정보위원회가 트럼프 측근의 러시아 커넥션 이것을 조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이제 발견 사항이 비밀 해제가 돼서 세상에 알려질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2월 17일 상원이 FBI 국장을 불러서 러시아 문제에 대한 브리핑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 브리핑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브리핑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의원은 국민들이 트럼프의 개인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곧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것 이외에도 해임된 안보보좌관 마이크 플린에 대한 조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취임 전에 러시아 대사와 만나서 경제 봉쇄권 해제에 대해서 논의한 사실 이것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밖에도 이제 트럼프 측근의 복수의 사람들이 러시아 정보 요원과 연속적인 접촉을 했다 하는 사실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처음에 반대를 했지만은 여론이 변화했고 또 공화당 내부에 린지 그램 상원의원이라든가 존 맥케인 상원의원 등 적극적인 조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FBI도 물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슈 이것이 사실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죠. 크게 보면은 러시아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선거 또 정치에 끼어들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이런 이슈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건 세계적인 뉴스거리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FBI가 화이트하우스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화이트하우스는 트럼프 측근의 러시아 정보 측 접촉설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언론 측에 말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FBI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현재 수사 진행 사항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부탁한 장본인 화이트하우스 비서실장은 최근 이 언론 보도를 쓰레기라고 혹평했었습니다. 멕시코 정부의 반응이 냉담합니다. 대량 추방 그리고 국경 벽삭기 문제 협의를 위해서 국무부 그리고 DHS 장관이 멕시코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멕시코 내무장관은 어제 미국과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 실시를 놓고 군사작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방문 중인 켈리 DHS 장관은 군사작전이 아니라고 황급하게 이 말을 수정했습니다. 화이트하우스 대변인은 이 언어가 형용사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중서부 지역에 윈터스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와이어밍으로부터 미시간에 이르는 넓은 지역입니다. 곳에 따라서 1피트의 폭설과 토네이도도 예보됐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례적인 온난 현상을 보였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43%에서 현재 48%의 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에 폐지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러나 2천만 명의 무보험자 구제 등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체안은 오는 3월에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모술 공항을 장악했습니다. 이로써 아이시스 장악 지역의 절반을 정부군이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에 민간인 65만 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사상자가 앞으로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 지역의 헤이트 크라임이 트럼프 등장 이후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민권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들어서 헤이트 크라임 발생 건수가 175건입니다. 전국적으로는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피해 대상은 주로 이민자, 소수계, 그리고 모슬렘 등입니다. 시카고의 갱들이 권총 대신에 장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살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갱들의 총격전 중에 라이플에 의한 피살자가 1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라이플은 경찰의 방탄조끼도 뚫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 세관 등이 국내선 항공 여행자에게도 아이디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량 추방 시행 이후에 경찰들이 국내선 탑승객들 중에서 소수계에게 아이디 제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으로 가는 델타 에어라인 안에서도 이민국 요청을 받은 세관이 국내선 승객들에게 아이디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비 그리고 썬더스톰 51도입니다. 토요일 눈 또는 비 32도, 주일 흐리고 48도, 월요일 맑고 흐리고 51도, 화요일 흐리고 비 55도입니다.